사랑하는 남자의 멈춰가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내 동생의 가슴을 도려내야만 그를 살릴 수 있다는 잔혹한 선택지가 당신의 손에 쥐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 대표의 심박수 모니터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일직선을 그으며 죽음을 예고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수술 동의서가 사실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이복 동생인 한우진의 마지막 숨통을 직접 끊어야만 하는 잔혹한 사형 집행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떨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방금 자신이 서명한 그 종이가 죽어가는 이 지역 대표를 살릴 유일한 밧줄인 동시에 자신을 26년 동안이나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친엄마 고성의 이사장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악마적인 복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이 건네준 낡고 서늘한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은호 팀장이 1995년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신고된 한유라라는 존재였다는 사실과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의 화려한 신분 상승을 위해 친딸인 자신을 어떻게 지옥으로 내던졌는지에 대한 추악한 진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더라고요. 지은호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마치 한우진의 피가 번지는 것처럼 보여 눈을 감아버렸는데요. 그때 박진석 회장이 다가와 지은호 팀장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 팀장, 아니 한유라. 망설일 시간 없어. 이 지역의 심장은 1분 1초마다 죽어가고 있거든. 내 동생의 심장을 꺼내서 내 남자를 살려. 그게 내가 26년간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그 말에 지은호 팀장은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펜을 놓자마자 지은호 팀장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고 서명된 종이는 박진석 회장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각 수술실 밖에서는 박진석 회장이 승리자의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미 고성의 이사장의 비밀 금고 속에 숨겨진 골드바와 현금을 전부 털어버린 것도 모자라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부동산 재산의 3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그녀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린 상태였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의 어깨를 짚으며 아주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더라고요. 지 팀장, 아니 이제는 한유라라고 불러야겠지. 자네가 지금 한 선택은 단순히 이 지역 대표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린 고성희에게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들 한우진의 심장을 내 남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는 가장 화려한 복수를 선사한 것이지. 박진석 회장의 이 말은 지은호 팀장의 가슴 속에 복수라는 이름의 독약을 더욱 깊숙이 주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 속에 내던져진 고성의 이사장은 찜질방 구석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장에 단돈 200만 원만 남겨둔 채 맨발로 쫓아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는데요. 고성의 이사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딸 박영란을 찾아가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주식을 팔아 2억 원이라도 마련해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빠한테 빌어야지 왜 나한테 이러냐는 박영란의 차가운 외면과 고작 50만 원이 든 봉투뿐이었지 뭐예요. 고성의 이사장은 찜질방의 눅눅한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지은호 팀장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찜질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자신을 비웃는 환청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니? 박진석, 지은호, 너희들이 내 아들 한우진을 숨기고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고성의 이사장은 50만 원이 든 봉투를 꽉 쥐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박진석 회장의 손길이 닿은 변호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거나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뒤틀린 모성애와 판회를 향한 집착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광기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의 이사장이 꿈꿨던 반격은 박진석 회장의 치밀한 계획 앞에서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은 찜질방에 숨어있던 고성의 이사장을 강제로 끌어내어 병원 지하의 영안실 앞복도로 데려갔는데요. 그곳에서 고성의 이사장은 모니터를 통해 아들 한우진의 심장이 적출되어 아이스박스에 담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긁어댔지만 건장한 요원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박진석 회장은 영안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고성의 이사장의 턱을 강제로 잡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봐라, 고성이. 저기 누워있는 건 내 아들이고 저 심장이 향하는 곳은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이지혁 대표의 가슴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적인 수술을 허락한 유일한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 줄 아니? 바로 내가 26년 전에 폐렴으로 죽었다고 신고한 내 친딸 한유라다. 그 말을 들은 고성의 이사장은 눈동자가 뒤집힐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라가 살아있다고? 그럴 리 없어. 내가 내 손으로 사망 신고를 했는데. 그 고성의 이사장의 비명은 영안실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믿고 싶었겠지. 그래야 내 죄책감이 덜어질 테니까. 하지만 유라는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서 내 몰락을 지켜봐왔어. 이제 내 아들의 심장은 유라가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에서 뛸 거야. 넌 평생 그 심장 소리를 그리워하며 지옥을 걷게 될 거다. 고성의 이사장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우진이 심장 돌려줘. 차라리 나를 죽여, 박진석.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지혁 대표의 아버지 이상철 씨와 어머니 김다정 씨는 이 잔혹한 내막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아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토요일 오후 전복 솥밥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느껴지던 그 끔찍한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는데요. 이상철 씨는 옆에 앉아 정신이 나간 듯 기도문을 외우는 김다정 씨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더라고요. 이상철 씨는 속으로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차라리 제 심장을 떼어주세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데려가시나요? 이 부모의 처절한 슬픔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이를 지켜보던 박성재 부사장 역시 자신이 어머니라고 믿었던 고성의 이사장의 죄악이 이런 식으로 친구인 이지혁 대표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수술실에 닫힌 문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던 한우진의 희생으로 가장 친한 친구인 이지혁이 살아난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은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어머니를 막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박성재 부사장의 옷소매는 이미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호 팀장이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째 이어졌고 지은호 팀장은 수술실 밖 복도 구석에서 환각처럼 보이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을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죽었다고 세상에 공표했을 때 그 어린아이였던 지은호가 느꼈을 공포와 외로움이 지금의 지은호 팀장을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씻어내려는 듯 허공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우진, 미안해. 하지만 내 엄마가 나를 죽였을 때 너는 이미 내 동생이 아니었어. 나는 이지혁 선배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거야. 지은호 팀장의 눈동자는 이미 예전의 맑은 빛을 잃고
복수라는 이름의 어두운 안광만을 뿜어내고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수술실의 붉은 등이 깜빡일 때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소중한 것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지혁 대표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지 팀장, 아프지 마. 내가 아프면 내 심장이 먼저 멈출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이지혁의 심장이 멈췄고 이제는 타인의 심장을 빌려 그를 살려야 하는 이 현실이 지은호 팀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차가운 병원 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선배, 깨어나면 나를 마음껏 미워해요. 내가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으니까.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땀에 젖은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도이는 지은호 팀장과 이상철 씨를 향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는데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한우진 군의 심장이 이지혁 대표님의 가슴 속에서 아주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에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뻐했지만 지은호 팀장은 오히려 차갑게 식은 얼굴로 박진석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자신이 살려낸 이지혁 대표가 깨어났을 때 그가 짊어져야 할 진실의 무게와 자신이 저지른 이 비윤리적인 선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의사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 살려주셔서. 하지만 김다정 씨는 기쁨 속에서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김다정 씨는 조심스럽게 지은호 팀장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호 팀장은 그 손길을 피하며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우진의 마지막 모습과 고성희의 비명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날 아침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지혁 대표는 곁을 지키던 지은호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혁 대표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지은호 팀장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지었는데요. 은호야, 나 다시 살아난 거지.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지혁 대표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은호 팀장은 억지로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등 뒤로 숨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당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이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고성희 이사장의 아들 한우진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지혁 대표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호야, 그런데 이상해. 심장 소리가 너무 커. 마치 다른 사람이 내 가슴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 지은호 팀장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그건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좀 더 쉬어야 해요.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대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낯선 괴물처럼 보여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 대표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차라리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지은호 팀장에게 한 장의 사진과 USB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지은호 팀장에게 속삭였더라고요. 은호야, 이게 끝이 아니야.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한우진의 사고. 그게 사실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타살의 정황이 발견됐어. 그리고 아버지가 불태우려던 서류 속에는 내 친부모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 들어있었어. 지은호 팀장은 사진 속 사고 현장의 흔적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한우진의 사고가 박진석 회장이 이지혁 대표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을 파멸시키기 위해 미리 설계한 살인극이었다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주인은 박진석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은호 팀장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 한우진의 차량 브레이크가 고의로 파손되었다는 정밀 검사 보고서와 박진석 회장의 비서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포착된 CCTV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 동생을 죽여서 이 일을 꾸밀 수가 있냐고. 지은호 팀장의 분노는 이제 고성이를 넘어 박진석 회장을 향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진석 회장이 연출한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사진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단순히 고성이 이사장을 향한 복수를 넘어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 박진석 회장까지 파멸시키겠다는 더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날들이라고. 아니, 이제부터 시작될 날들은 당신들에게는 가장 처절하고 화려한 지옥이 될 거야.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이 건네준 한유라의 사망신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고성의 이사장의 지장과 함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짓이 적혀 있었지만 이제 지은호 팀장은 그 거짓 위에 더 거대한 진실의 칼날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부사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사장님, 도와주세요. 박진석 회장, 그 인간을 무너뜨려야 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처단이에요. 박성재 부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더 이상은 아버지를 방관할 수 없어. 우진이를 죽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평생 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은 이제 박진석 회장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그의 내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타들어가는 서류를 바라보며 소름 끼치게 웃고 있던 박진석 회장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26년 전 지은호 팀장을 대신해 죽은 아이의 진짜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 서류를 불태우며 중얼거렸는데요. 한유라, 너는 내가 고성이의 딸인 줄 알고 복수를 시작했지? 하지만 내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너는 과연 누구의 목을 먼저 베려할까? 지은호 팀장, 내가 쏟은 그 눈물이 사실은 내 원수의 핏줄을 향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박진석 회장의 이 독백은 지은호 팀장의 출생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며 47화의 긴장감을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집무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응시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석과 고성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불씨가 이렇게 커졌어. 유라가 너를 닮아 아주 독하더라고. 고성이가 내 아이를 죽였다고 믿게 만든 건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이었지. 박진석 회장의 웃음소리는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타고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지은호 팀장이 진실에 다가올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실의 전등을 끄며 어둠 속에서 홀로 다짐했습니다. 선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 뛰는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할게요. 내가 괴물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그 화려한 날들은 지켜낼 거니까. 그녀의 차가운 선전포고와 함께 47화의 강렬한 여운이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낙인을 남겼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수록 더 깊은 어둠이 인물들을 삼켜버리는 가운데 과연 지은호 팀장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지
다음 화를 향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박진석 회장과 고성의 이사장, 그 두 괴물이 만든 지옥 속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병실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지은호 팀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의 박진석, 너희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무대야. 지은호 팀장은 엔진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병원 건물 위로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성의 이사장은 영안실 복도에서 차가운 타일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하지만 이미 아들의 심장은 그녀가 죽도록 미워했던 남자의 가슴에서 뛰고 있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33억 원의 빚과 박진석 회장이 던져준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멀리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은호 팀장의 환영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런 고성의 이사장을 비웃듯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병원의 긴 복도에는 오직 고성의 이사장의 광기 어린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박진석. 내가 내 아들을 데려갔지? 그럼 나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데려가야지. 고성의 이사장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걸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고성이. 당장 사람 좀 구해줘. 내가 죽여야 할 인간들이 있어. 고성의 이사장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팀장이 나간 뒤 혼자 병실에 남아 잠든 이지혁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 이지혁 대표를 살린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팀장이 건네받은 USB 속에 담긴 음성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석 회장이 사고 당일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우진의 뇌사 판정을 서둘러라, 심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무너뜨려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지혁 대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너를 살리려고 살인을 저질렀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박성재 부사장의 눈물이 이지혁 대표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지혁 대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꿈속에서조차 우진의 비명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역의 괴로움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게 제가 우진이와 지혁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AP그룹 건물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지옥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디자인 팀장 지은호도 죽은 아이 한유라도 아닌 복수를 위해 영혼을 도려낸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화장대 위에 놓인 이지혁 대표와의 커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나직하게 읊조렸더라고요. 선배,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했던 그 화려한 날들, 내가 피로 물들여서라도 가져다 줄게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거울에 비치며 47화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책상 위에 박진석 회장의 가계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가계도 내가 다 찢어발겨줄게. 지은호 팀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진석 회장이 예전에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호신용으로 쓰라고 했지? 이제는 당신 심장을 쏘는 데 쓸 거야. 지은호 팀장의 서늘한 미소는 밤의 어둠보다 더 짙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의 진짜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박진석 회장이 말한 쌍둥이 형제의 정체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지혁 대표는 자신의 가슴속에 깃든 한우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어떤 진실에 도달하게 될까요? 진실이 밝혀질수록 인물들은 더 잔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박진석 회장의 심장부로 겨누고 있었고, 고성희 이사장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영안실의 유령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과응보가 시작되는 제48화, 그 화려한 몰락의 끝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나 역시 자신의 오빠 한우진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이미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박영나는 어머니 고성희 이사장이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돈을 줬더라면, 엄마가 아빠한테 빌었다면 우진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박영나의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고, 박진석 회장은 그런 딸의 슬픔조차 자신의 복수를 위한 배경음악으로 여기며 태연히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박영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아버지가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빠가 죽어가는 동안 어떻게 위스키를 마시고 있냐고. 박영나의 외침에 박진석 회장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영나야, 우진이는 사고였다. 그 심장으로 지혁이가 살았으니 오히려 우진이도 기뻐할 거다. 너도 이제 그만하고 가서 자라. 박영나는 아버지의 무감각한 반응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박영나는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 박진석 회장의 곁에는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이지혁 대표의 병실 밖에서 이상철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지혁이 심장 기증해준 그분 누구인지 알 수 없을까? 우리가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 이상철 씨는 박진석 회장으로부터 입단속을 철저히 받은 터라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이상철 씨는 아들이 살았다는 기쁨보다 그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못난 놈이라서 미안하다. 내 가슴속에 뛴다는 그 심장이 우리 원수의 아들 것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니? 이상철 씨의 한숨은 빗물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진석 회장이 건네준 돈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돈으로 내 아들 생명을 샀다고 생각하지 마라, 박진석. 이상철 씨는 이제 박진석 회장의 깨노릇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가방 속에서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순희 씨가 자신이 입양될 때 가지고 있었다던 유일한 물건이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그 저고리의 수놓아진 문양과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 본 문양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리고 박진석 회장이 왜 자신을 이토록 잔인한 복수의 판에 끌어들였는지 그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저고리에 묻은 아주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6년 전 누군가의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피가 누구의 것인지, 왜 나를 버려야 했는지 내가 다 밝힐 거야. 지은호 팀장은 저고리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선 여자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고성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제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 이 거대한 연극의 첫 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어두운 과거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 역시 큰 오빠 이지혁 대표의 수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부사장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는데요. 성재 오빠 왜 그래? 오빠 살았잖아.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 이수빈의 질문에 박성재 부사장은 대답 대신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이수빈의 가족과 자신의 아버지가 얽힌 이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성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큰 오빠가 살아났는데 왜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성재는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너만은 이 더러운 진실에 물들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성재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 파멸의 소용돌이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은호 팀장은 병원 복도를 걷다 우연히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26년 전 고성의 이사장이 자신을 버릴 때의 그 비정한 눈빛과 닮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은호 팀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아. 절대로. 라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그녀의 심장은 복수라는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제47화는 이렇게 모든 인물의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리며 끝이 났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한유라, 넌 이미 죽었어. 지금 남은 건 복수를 위해 사는 지은호뿐이야.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거울에 커다란 글씨를 썼습니다. REVENG. 그 붉은 글씨가 지은호의 얼굴 위로 겹쳐지며 그녀의 마지막 인간성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48화에서는 지은호의 진짜 정체와 박진석 회장의 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최후의 운명자는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